안녕하세요. 브릭스 아카데미의 제이성 선생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ACT 잉글리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, 그 중에서도 concisness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글을 쓰고자 할 때 또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?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은 브레인스토밍이요? 아니면 주제를 골라요? 네,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독자가 누구인지 또는 나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. 왜 중요할까요? 우선은 독자에 따라서 그 토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. 제가 만약에 English Educa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할 때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들이 있고 하이스쿨 학생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습니다. 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English Education이나 큰 주제는 똑같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서브 토픽들은 바뀌어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language가 바뀝니다.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쓰는 단어를 직장인들한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? 반대로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사용하면은 초등학생들이 저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? 안 되겠죠.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단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고등학생들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. 세 번째는요, knowledge level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것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. 독자들의 knowledge level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? 독자들의 knowledge level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것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퀀텀 피직스를 설명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? 퀀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약자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. 왜요? 학생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MIT에서 그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받는 학생들한테 가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퀀텀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이미 그 사람들은 퀀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 퀀텀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저의 책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렉처를 이해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. 약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제가 에크로넘을 썼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에크로넘이라면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요? 그 MIT 물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이것이 조금 이따 ACT 잉글리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ACT 잉글리시는 What is the correct answer가 아니라 What is the best answer이기 때문입니다. 문법적으로 answer choice 4개 봤을 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word가 있고 phrase가 있고 clause가 있고 sentence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가 무엇이죠? 보통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 유닛들이죠. 만약에 동등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거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걸까요? 어떤 학생들은 sentence요 라고 얘기할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word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걸까요? 동등한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word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. 두 번째가 phrase고요. 세 번째가 clause, sentence는 네 번째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작성할 때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.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풀어서 쓰고 있죠.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를 모른다는 겁니다. 근데 가끔가다 학생들이 에세이 쓸 때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. 단어를 늘려요. 문장을 늘려요. 왜요? 숙제 보면은 250단어를 써라, 500단어를 써야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문장들을 늘립니다. 예를 들어 보면요. I saw a running dog 하면 될 거를 I saw a dog who was running 이렇게 늘려요.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들이 아닙니다. 또 다른 예시는 이런 것도 있어요. I like apple. It is because it's tasty. 문장을 굳이 두 개로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? 이거보다는 I like apple because it is tasty가 조금 더 나을 거고요. 더 좋은 거는 I like apple because of its taste. 어떻게 돼 있어요? 점점 줄어들고 있죠. 이것이 conciseness입니다. 자,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
active voice하고 passive voice. active voice는 뭐죠? 그 능동태, passive voice는 수동태.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.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주어에게 가해지는 것이겠죠. 둘 다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된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? 만약에 두 개의 그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active voice를 고르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, 생물과 무생물이 있으면 생물을 주어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생물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사람을 주어로 고를 때 문장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액티브를 고릅니다. 그럼 패시브는 고르면 안 되는 걸까요? 패시브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일까요? She loves me. 액티브죠. I am loved by her. 패시브죠.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. She loves me 하면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. I am loved by her 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때때로 패시브를 골라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은 액티브를 고르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. 세 번째로 noun하고 verb가 있습니다. 똑같은 말을 하는데 noun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. verb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I'll take that into consideration. consideration이라는 noun을 쓸 수도 있고요. I'll consider that. consider라는 verb를 쓸 수도 있습니다.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? 얼핏 보면은 I'll take that into consideration이 좀 더 sophisticated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카데믹 에세이에서는 여러분들 verb를 골라주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. 왜요? 문장이 더 짧고 더 다이내믹하기 때문이에요. 마지막으로 general하고 detail입니다. 여러분들이 막 표현을 할 때 general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디테일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.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? 네, 이 보기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앞에 있었던 부분입니다. 글은 누구를 기준으로 쓴다? 독자를 기준으로 쓰고 독자들의 knowledge 레벨에 따라서 설명할 것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죠? 만약에 그 독자들이 어떤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한데요. 이 디테일한 것은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룰들보다 더 중요합니다. 다른 말로 general한 word가 있고 디테일한 sentence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디테일한 sentence를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. 이게 그 학생들이 보통 그 문제를 풀 때 제일 긴 answer choice는 제끼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게 concis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. 그럼 위험합니다. 만약에 제일 긴 answer choice라도 그 안에 디테일한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고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최근 ACT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제일 긴 answer choice가 답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디테일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best answer를 고를 때 이 네 가지 룰을 명심하시고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답을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